나는 박이 그녀의 허벅지를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치마를 움켜쥐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결국 아직도 그 타락한 하체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소녀는 그날 밤 다쳤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 그는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침대에서 있었다. 다친 소녀를 보세요. 그는 만족스럽게 타락하게 웃었다. 그럼 그는 많은 돈을 가져다가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소녀는 이 불명예에 직면할 수 없다. 그녀는 결국 욕조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손목을 자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뻔뻔한 박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의한 강제 토지 취득,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속담처럼 악은 악입니다. 그날 나는 내 차를 운전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땅으로 가는 길. 차가 갑자기 심하게 덜컹거렸다. 비어가 뭔가를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 길가에서 멈추십시오. 그는 백미러를 보았다. 나는 당에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가 차에서 내려 더 가까이 걸어갈 때 그 남자는 갑자기 허수아비로 변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눈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매니저가 어디 있냐고 입이 자꾸 중얼거립니다. 죽고 싶고 차에 다시 타고 싶어요. 이것이 단지 나쁜 징조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새가 그의 차에 충돌했다. 두려움. 그는 당황하고 핸들을 조이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차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구멍에 똑바로 뛰어들어 강렬한 비어 터치와 함께 박은 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범죄 대응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앞에는 중년 부부가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협곡에서 그들의 아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는 앉으려고 했다. 아랫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고장난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노인의 전화를 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그러나 노인은 어리둥절해서만 대답했다. 없다는 것. 박 씨는 마음속으로 의심스러워 보였다. 전화도 없는 이 나이를 생각해봐.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차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그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어떤 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더욱 이상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치유하기 위해서만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 씨는 막 잠이 들었다. 그래서 노인의 딸인 희는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그를 불러 그리고 그를 작은 창고로 데려간 후 그녀는 서랍에서 책상 전화기를 꺼냈다. 박이 앞으로 나왔다. 전화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전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친절하게 도와준 후 이번에는 그는 아낌없이 돈 더미를 꺼내 그녀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와 약간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은 몇 살입니까? 20살. 당신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까? 나도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에 가고 싶어. 듣고 싶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가세요. 박의 마음에 사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당신을 그의 회사에서 일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 앞에 있는 남자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소희의 몸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가 변태를 저지르려고 할 때 밖에 있는 노인은 기침을 해서 그들을 방해했다. 다음날 소녀의 어머니는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몸매를 보세요. 박은 거의 침을 흘렸다. 즉시 그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녀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 재킷을 벗는다. 그런 다음 근육량을 보여줍니다. 적이 그를 힐끗 쳐다보다니 믿을 수가 없어. 박은 탐사하기 위해 손을 만지기 위해 몸을 구부렸다. 적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물을 부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반응을 더 자세히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게 웃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친밀할 때 당신의 아들이 방금 돌아와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떠나기가 부끄러웠다. 다음 날 매일 밤 그의 머릿속은 그저 악몽이었고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작은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예측 밖. 경찰이 다시 말했다. 그가 설명하는 지도에는 주소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짜뉴스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은 7살이었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창고를 떠났다. 불을 낮추기 위해 나가십시오. 갑자기 물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SOUHI의 어머니가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에게 욕망의 불을 붙였다. 다음날 아침 여자는 옷을 말리고 있었다. 그는 그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예측과 반대입니다. 그녀는 옆에 앉았다. 그리고 저녁에 술을 마시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했습니다. 박 씨는 교활한 웃음소리를 다 들었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바베큐와 음료를 마십니다. 분위기는 즉시 활기를 띠었다. 바비큐 한 조각을 들고 있는 여자. 박 씨 입에 넣어주세요. 즐기면서 박 씨는 일부러 소녀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반응을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더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그는 그녀를 방으로 밀었습니다. 갑자기 한 소년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중단하십시오. 소년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아버지께 고개를 돌리세요. 아빠, 샤워하러 가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박 씨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워합니다. 다음날 저녁 식사에 소년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보였다. 그는 미스터 박을 바라보았다.
그를 자극하기 위해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단지 내 아들이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소년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손님을 존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소년은 구중을 들었다. 화가 나서 가버려. 소년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8개의 국수를 들고 있는 여자. 그는 기다릴 수 없었고 즉시 한 조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불쾌한 배자들로 가득 찬 2명 중 8명.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구부려 팔을 확인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본다. 그는 손에 8개를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의 입에 있는 모든 음식을 토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상치 못한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내 마음의 두려움. 그는 다시 8마일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돌아왔다. 놀라운 것은 좋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시 원래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괴한 사진들. 그는 이곳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장면이 계속됩니다. 박 씨는 경찰에 항의하며 거기 앉아 있었다. 이제 소년이 와서 박을 찾기 위해 솔선수범했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박을 폭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에게 침묵의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은 듣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생각하면서 경멸적으로 웃었다. 당신도 나를 위협하고 싶어합니다. 날 협박하는 거지? 그러나 소년의 다음 말은 박을 놀라게 했다. 그는 즉시 박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실제로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세요.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박에게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말하세요. 왜 그가 당신에게 전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계곡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전히 당신이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이제 새로 왔습니다. 상황이 정말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남자가 떠난 후 그는 여기서 나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밖에 서 있습니다. 개가 무언가를 물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 물체가 눈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고 전에 술을 마셨다는 것. 이 발견은 그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년이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차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방금 숲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노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인의 질문에 직면하여 그는 왜 개를 찾고 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가 한 말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당신은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상하게 머리를 긁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박은 더 확신했습니다. 이 노인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는 일시적으로 노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저녁에 소년은 공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박에게 이곳을 떠날 길을 주세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곳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박 씨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말했다. 그와 함께 유일한 방법. 산에서 학교에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삼촌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떠날 수 있기 위해 박 씨는 이곳에 비밀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다. 소녀는 즉시 울었습니다. 소녀의 눈물 속에서 그녀를 보는 것 같았다. 이 가족에는 많은 따뜻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은 이것을 보았다. 그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소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말과 포옹을 사용하십시오. 이 기회를 빌어 소녀를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아마도 소녀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적극적으로 당신의 무릎으로 다이빙하고 있습니다. 셔츠를 벗으세요. 소녀가 유린당하자마자 소녀의 동생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당신은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내 여동생이 이 뻔뻔한 남자에게 굴욕을 당했을 때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엄마가 창피를 당했을 때 이 개자식아, 당신은 쓰레기,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그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화난 소년이 떠났다. 이 방갈로의 공원을 가더라. 그런 다음 박은 집에서 낫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오게 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나무집 문이 부드럽게 밀려서 열렸다. 박 씨는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적을 보자 즉시 기절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년의 어머니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전 안녕. 박은 무서워요. 떠나고 싶은 방갈로에서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다시 잡혔습니다. 소년은 이 피 비린내 나는 장면을 보았다. 즉시 도끼를 잡고 박을 슬래시. 올드파크는 숲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숲에서 서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리 부상으로 인해 그래서 소년은 빨리 따라잡았습니다. 격렬한 투쟁 속에서 박은 돌을 주었다. 소년을 두드리는 것은 그를 기절하게 만들었다. 박은 탈출 후 강으로 갔다. 피와 증거를 씻어내려고 노력. 그래서 희는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박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모른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속이기 위해 달콤한 말을 계속 사용하세요. 당신은 나를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에 빠지지 않았다. 그의 거짓말. 그녀는 차갑게 칼을 뽑았다. 당신은 분명히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 씨는 갑자기 박 씨에게 잡혔다. 하지만 전력 격차가 너무 큽니다. 박은 칼날을 소희 쪽으로 돌렸다. 바로 뱃속으로. 그래서 희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떠나 계속 도망쳤다. 내 마음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산에서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그러나 그는 노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한 채 땅바닥에 앉아있었다. 노인은 그의 공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즉시 손에 전원톱을 시작합니다. 전쟁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노인의 톱니 모양의 이빨이 갑자기 나무에 박혔다. 박은 언젠가 천년의 기회를 잡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노인을 당해 내던졌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전기톱을 재빨리 빼앗았다. 노인을 직접 반격하고 죽였습니다. 그의 언덕을 자르십시오. 많은 장애물 후 그는 마침내 그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내 앞의 장면, 그것은 그를 겁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캠퍼스는 활기가 넘칩니다. 그것은 시트처럼 조용합니다. 분명히 몇 년 동안 버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아서 땅에 무릎을 꿇었다고 느꼈다.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는 겁에 질려 보러 갔다. 나는 그가 일어나서 여기에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복도에서 싸우는 두 사람. 박은 지금 미친 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소녀는 기절한 박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치명타를 대비할 때 마가 입을 다물었어야 할 노인이 기적적으로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박은 그 자리에서 어리석다. 이 광경에 당황했다. 박은 도망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여자는 딱 부러졌다.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은 너무 무서웠다. 교실로 기어 들어가며 뒹굴고 갑자기 뒤에서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SOUHI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은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살 뻔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문장을 말한 후 나는 다시 죽어가고 있다. 너 때문에. 이제 박 씨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희는 필사적으로 자살한 비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영화 초반에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때 박 씨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듯했다. 인터넷에 대한 그의 무관심과 잔인함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가족이 아닙니다. 다른 세 병은 박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냥 평범한 배달원이야. 그는 길에서 박 씨의 차에 치였습니다. 박 씨의 터무니없는 반항에 직면하여 그는 적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박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돈을 위해 그를 만지는 척하고 있었다. 마지막 소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길가에 있습니다. 그는 박에게 땅을 빼앗겼다. 인명 손실. 절망에 빠진 그는 독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여자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박 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박 전 대통령 앞에 며칠 동안 신청하십시오. 그러나 박 씨는 그녀의 간청을 무시했다. 변태적인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그는 마약을 물에 빠뜨리고 여자에게 그것을 마시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바이 잔인한 학대를 수행합니다. 지금 당장 그녀의 두 자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여자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을 매십시오. 내가 한 모든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십시오. 올드파크. 나는 마침내 내가 저지른 범죄를 깨달았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있는 네 사람은 더 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미친 무리. 당신이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박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아직 차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모든 것은 꿈일 뿐입니다. 보이나요? 꿈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는 당황하여 길가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을 사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농부입니다. 이 악몽을 겪은 후 나는 생각했다. 그는 그의 행동을 억제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여전히 다른 쪽 끝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잃고 있습니다. 다음 와이어.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방금 길가에서 빨대 모양을 보았습니다. 운전자는 고개를 돌려 떠났습니다. 허수아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허수아비가 그에게로 변했습니다. 그는 단지 치료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놓칩니다. 이것이 그의 최종 반응입니다. 영화도 여기서 끝납니다.